네,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토요일 주간정리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봄 날씨네요. 자, 같이 공부 좀 하시고 오늘 내일 휴일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는 어떤 매크로 딱 투자자로서 볼만한 매크로를 잠깐 얘기 드리고, 주간 정리 시간에는 한번 기준을 다시 잡아드려요. 큰 흐름 한번 읽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주가, 실제 사고 파는 타이밍까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짝 부담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돼요. 근데 아직 많지는 않으시니까 아직까지는 소수 정예로 조금 더 키워갔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저랑 같이 봐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금리, 금리와 어닝, 사실 이게 다예요. 정말 이게 다입니다.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축약하는 걸 되게 잘했어요. 레포트도 요약 같은 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 약간의 개인적 특기인데, 이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리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그 금리는 결국 유동성이죠. 금리가 낮으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반대면 또 반대가 되는데, 자,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잖아요. 금리가 되게 높은데도 나름의 유동성이 포퓰리즘이든 뭐 대선이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신성장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높아서 안 좋은, 좀 빌빌대는 애들은 더 안 좋은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좀비 기업처럼 돼 있는 거고, 금리 높아도 현금 많이 가지고 성장 확고한 빅테크나 이쪽으로 바이오텍으로 돈이 더 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좁고 굵은 그런 장세를 계속 얘기 드립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앞으로 빠지긴 하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 금리가 확 빠지진 않아요. 그럼 계속 이런 장세, 좁고 굵은 장세가 계속 된다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닝이죠. 방금 말했던 이 금리가 오르든 빠지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점점 돈을 벌 수 있는 게 확산이 될 텐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을 벌고 지금 신성장 동력, 뭐 산업혁명의 5번째, 6번째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세상의 돈들이 더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는 두 가지 함수에 계속 교차라 보시면 돼요. 우나가미 군이오의 4계절로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기준을 좀 가져가시면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S&P 500에 월봉을 띄워놨습니다. 제가 주가 보면 가끔 제가 느끼는 감회가 약간 인생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인생 같다. 결국은 주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상향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등락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먹으려고 그러고, 빠지면 공포에 또 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등락이 다 죽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 지수보다 더 먹어야지. 지수가 오르는데 더 수익 내고 더 레버리지 써서 더 많이 먹어야지 하다가 다 이게 탈락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했을 때가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닷컴 버블의 꽤 정점이었잖아요. 근데 3년 내내 빠졌어요. 그 전에 워낙 버블이 컸기 때문에. 자, 이거랑 또 비교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때 닷컴 버블의 90년도 중반, 2000년대까지 갔던 흐름이 다시 또 꺼질 거라 보는데, 저는 이제 초반, 중반도 안 왔다 사실 봐요. 단기로 왔다 갔다 하지만 AI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산업이나 생활이 바뀔 거를 계속 얘기를 듣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 큰 흐름이 자꾸 보이는 거죠. 어쨌든 시장이 꺼지게 되면 그분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 저는 봐요. 자, 20년, 24년 동안 이 등락, 참 저도 엄청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 오늘 살짝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미국 증시가 신고가 나고 새롭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 사실 보시면 작년 11월 달부터 11, 12, 1월 살짝 하려다가 안 빠졌죠. 1, 2, 3, 5개월 내내 올라오고 있어요. 5개월 내내. 근데 이렇게 오른 적이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물론 좁고 굵게 오르다 보니까 더 집중돼서 추세 보기는 쉽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장이 좋았던 시절 잠깐 볼까요? 주봉이면 일주일 체크하면 되니까. 뭐 서프라임 끝나고도 그랬고, 서프라임 때죠. 이때 보면 서프라임 끝나고 돈 풀 때인데, QE 1, 2, 3 할 때 올라가다가 2, 3주 쉬어요. 2주 쉬고 2주 쉬고 그런 거 있죠. 2, 3주 쉬고. 그래도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이럴 때 살짝 모듈이 준 적은 있죠. 이때도 이제 유럽이 터졌으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꺼지는 것들은 항상 빅 이슈가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별로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위기 터졌을 때, 유럽 위기 터졌을 때, 그리스 터졌을 때,
또 살짝 빠지지만 또 계속 갑니다. 또 이럴 때는 정말 잘 가죠. 한 2, 3주 쉬고 2, 3주 쉬고 계속 갑니다. 1년 내내 2년 내내 올라요. 이런 게 사실 미국 증시의 어떤 무서움이죠. 전 세계 돈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기업도 미국에 많이 몰려 있지만, 자, 그렇게 하다가 2015년에 이렇게 출렁출렁 신고가 안 납니다. 이게 추세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고점 못 돌파하는 거야.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국의 위안 쇼크 있었고, 그때 메르스 터졌고, 우리나라 그때 그 삼성병 막 사고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글로벌적인 비기쇼가 터졌던 거죠. 이런 게 터져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은 계속 갑니다. 2018년 초에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너네들한테 관세 20%씩 때릴게. 그때 출렁거린 거죠. 자, 그다음 파월하고 트럼프 엄청 싸울 때 금리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피봇이라는 얘기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제가 차트 공부하라고 시장 보시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차트만이 직관적으로 봐도 흐름이 어느 정도 보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또 위기 거치고 또 올라가죠. 그렇게 하다 다들 아시는 이때 또 우상향 하다가, 사실 우상향이 기본입니다. 이게 원래 디폴트인데 이렇게 뭔가 화가 안 좋을 때 코로나 터졌죠. 정말 빅이슈, 블랙스완. 그리고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 다들 아시는 유동성 폭발, 레버리지 실러서 뭐 다 살 때, 코인, 주식, 부동산 다 살 때. 자, 그리고 2022년부터 살짝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2월 달에 유튜브를 처음 찍었어요. 장 이상하다. 근데 제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이 워낙 심하다고 하면서 제가 띄워놨거든요. 제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2022년 2월부터니까 딱 2년 됐습니다. 2년 1개월 됐는데, 요때가 날짜는 2년적으로 돼 있지만 이게 아마 날짜 보시면 2022년 2월 14일 돼 있죠. 요때 제가 처음 찍었어요. 나스닥 버블 붕괴 시나리오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유튜브를 처음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그때 처음 찍고 매일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찍었던 것 같아요. 저 그리고 개인 투자도 하면서 저랑 같이 했던 이제 투자 펠로우들 계시거든요. 그때는 소수였는데 그렇게 하면서 2022년에 그 떨어지는 장을 다 맞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도 수익이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리 채널에 왜 이름을 어렵게 적어놨느냐, 토이푸들. 근데 원래 이게 2018년부터, 이때 22년 말고 18년부터, 이때 이제 제가 2018년에 2017년에 됐건 우리 제리 영상을 찍기 시작해서 올렸던 개인 채널입니다. 그때는 뭐 30회, 뭐 이렇게 60회밖에 안 봤죠. 원래 이 채널의 주인이 원래 제리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이푸들 제리 실전 투자 이렇게 이름이 된 거니까 이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그때는 뭐 이렇게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면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우리끼리 보는 채널로 그때 공부를 하면서 뭐 겁나는 분들 보시라. 1년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2022년이야, 날짜가.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이때는 언제냐? 22년 수익 정리. 요거는 이제 2022년 말이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막 산다 그러고 한국증이 상승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쭉 보면 중간에 공부하자고 이렇게 넣어놓은 것도 있고, 금리나 환율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 봐주시고, 다시 근래로 돌아와서 작년 말부터 제가 반도체로 많이 집중하고 있죠. 1월 조정은 기회다. 반도체 계속 했을 거예요. 반도체 지수, 반도체를 얘기 안 한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메인을 계속 제가 반도체로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채널 소개 겸 우리의 여정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추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어제 미국 살짝 빠졌다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 이게 선진국 시장인데 봐야 됩니다. 그럼 같이 보고 가장 기준으로 보는 거고요. 미국을.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EM, 이머징 시장의 중화권인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앞서갔어, 애들이. 또 반도체 TSMC 때문에. 대만은 TSMC가 절반이에요. 산업이든 기업이든 정시든 경제든. 어쨌든 대만이 잘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는 좀 따라간다 저는 봅니다. 하지만 중국이 워낙 이제 계속 때리다 보니까 2, 3년 계속 안 좋았죠. 근데 지금 바닥 밴드 후에서, 이 바닥 밴드라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계속 빠지는 하방 추세를 이제 멈췄다. 정시나 경제보다 정시 측면에서 멈췄다. 자, 그리고 이제 반등을 주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전 세계 MSCI 미국계 외국계 저항 봤을 때는 중국과 우리나라 같이 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영향을 좀 받아요. 예전보다 덜하지만. 자, 그래서 중국이 바닥에서 반등 준다는 거는 이제는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살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면도 중국을 보는 이유입니다. 항상 제가 시황 드릴 때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장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급을 더 봐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주가는 금리, 유동성과 어닝이라 봤는데 미국은 이대로 가요. 미국은 FM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닝이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뭐 기대감 주면서 이게 정말 대박 날 거야 하면서 개인들도 엄청 붙었다 떨어졌다 등락도 많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또 맛집이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심리를 통해서 외국인이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또 거기에 또 우리나라 기관이나 정부는 맨날 사타 빨았다는 그런 데만 했지 진짜로 밸류업, 장기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10년, 10수년 만에 밸류업을 통해서 중량 투를 하고 우리나라 정시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뒤에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올랐던 한 3, 40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일본 증시를 영향을 받았다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돈 공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민간 경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주도 위주로 하는 정시에서는 체감 경제하고 달라요. 예, 우리나라 정시는 수출주가 70% 상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민간 체감 경기랑 완전히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그랬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정시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은 견조하다는 얘기를 또 드렸는데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추이가 보이는데, 예, 차트를 공부하시면 그런 걸 좀 느끼셔야 돼요. 자, 월봉도 말씀드렸죠. 신고가 나오고 괜찮다. 여기서 좀 쉬게 되면 또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신고가 떠지면 또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예, 떨어져가 또 받칠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거고. 우린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종목, 주도 종목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더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금리를 출렁거리게 만들었던 그런 흐름이 CPI, 그다음 PPI였는데,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예,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금리입니다. 예, 금리에 대한 얘기가 또 우리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 금리를 간단하게 제가 보는 측면을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어. 왜? 파월이 금리 올렸잖아. 예, 인플레 잡는다고. 2021년에 일시적으로 봤다가 완전히 잘못 보고 22년에 빅 스텝, 자이언트 스냅, 메가 뭐 그레이트 스냅 이러면서 계속 올랐거든요. 스텝 하면서. 올라갈 때 완전 정신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라가면 쉽게 말하면 세상의 돈들이 금리 많이 주네, 채권 사는 거야. 굳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주식 보기보다 세상의 빅머니들은 금리 올라갈 때는 그건 채권으로 가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럼 증시에서 빠지고 채권이 많아지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식이 안 좋은 겁니다. 자, 금리 떨어지게 되면 주식이 좋겠죠, 반대로. 자, 그런 면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작년 7월까지 금리 올렸잖아요. 그럼 거의 끝나야 되는데 이건 뭐야? 작년 9월, 10월에 갑자기 올라간 거. 작년 기억나시겠지만 산타랠리 바로 전에 우리나라 증시 전세가 급락했습니다. 그때 금리가 올라와서 그랬던 거예요. 예. 제가 금리 중요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금리를 보기는 봐야 됩니다. 금리를 올라갔을 때 미국에서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갑자기 뭐 1조 달러씩 채권 막 찍고 하면서 금리가 이제 그거는 수급 문제였죠. 올라가고 5% 갔을 때 야 7% 더 간다 막 겁을 주고 있을 때 비르크만이 나는 이제 쇼친다, 다운 같다. 그때 유명세를 얻었죠. 비르크만이. 그리고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그때 11, 12월 달에 금리 떨어지면서 우리 주식 글로벌적으로 산타랠리가 엄청나게 왔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금리를 일단 보기는 볼 건데 지금은 등락입니다. 사실 등락인데 요때 올라갔잖아. 요때 올라갔잖아. 근데 보면 올해 1월, 2월 달 조정 살짝 받는 듯 하다가 미국은 어떻게 됐냐? 갑자기 1월 초부터 엔비디아가 50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날아가요. 자, 금리가 살짝 올라가도 전 세계 돈이 금리 이렇지만 확실하게 돈 버는 주도주가 있네. 엔비디아 쪽으로 AI 빅뱅으로 돈이 다 쏠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방금 금리를 보는 주가를 보지만 기본적으로 어닝을 보는데 지금 AI 빅뱅은 메가 성장이야. 메가 트렌드거든. 자, 그러니까 금리도 신경 쓰지만 어닝이 확고하면 돈이 또 그걸로 확 몰리는 거예요. 더 좁고 굵게 가는 거죠. 이런 이 컨비네이션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22년에는 무조건 물가와 금리, 자, 무조건 잡아야 된다. 작년에는 이제 계속 가다가 이제 서서히 경기와 어닝을 본다 그랬다가 이제는 주도주 장세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는 당연히 안 좋지. 금리 올라가면 여전히 좀비 기업도 많고 힘든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좁은 거고. 원인 그래도 확고하게 하니까 금리 뭐 주식 채권 사는 것보다 확고한 성장으로 돈이 다 몰린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추세 보고 싶다는 게 주도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번 주에 어쨌든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일단 그 작년에 12월 달부터 금리 올리다 말았잖아요. 5%대 계속 있으면서 또 작년 11월 달에는 파월이 야 이제 금리 안 올릴게 앞으로 이제 내릴게 하면서 빅더브 아주 큰 비둘기로 전환하고 이제 거기에서 어디로 돈이 갈지만 찾았단 말이야. 지금도 그런 과정인데 PPI는 CPI가 잘 안 잡히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 작년에 뭐 재작년에 한참 인플레 좋았을 때 물가 높았을 때 7% 8%막 갔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5% 4% 떨어지다가 3% 왔어. 연준이 볼 때도 뭐 PC든 CPI든 3%에서 2%까지 떨어지면 이제 금리 다 왔다. 이제 잡았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승리 외침을 못 하는 거예요. 여전히 스티키하거든. 여전히 스티키해요. 미국은 고용이 좋고 여전히 소비가 좋으니까 돈을 쓰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고 지금도 중국에서 바닥에 있는데 또 살살 올라가면서 원자재를 건드리는 거고 하지만 이제 크게 봤던 그 빅머니라면 부동산은 이제 진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스티키해서 3%짜리가 2% 가는 거. 야, 전교 300등이 100등까지는 가요. 근데 100등이 전교 50등, 20등, 10등 내려가는 건 더 힘들잖아. 그런 면으로 물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3%대에서 등락되는 과정이 있으면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안 내려주겠네. 이제 시장은 그렇게 봐요. 6월달, 7월달 내려준다 다 보고 있지만 이제 금리가 올랐던 거는 야 그게 금리 내리면 예전도 그랬지만 빨리 내려요. 항상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물가가 안 잡히게 되면 잘 안 잡히면 그 경기 좋은 거랑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금리를 3번, 4번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한 번이나 2번 내리고 말겠네. 그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경기나 이 좋고 뭐 성장은 좋은데 뭐 금리 때문에 살짝 눌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높은 금리를 누르고 가려면 또 간다는 거야. 그 정치 성격이 사실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는 제가 어닝 통해서 판단하면 되니까 여전히 주도적 장세다. 자, 그거를 제가 미국이 어떻다, 아까 주봉 가더라도 어떻다, 지금 경기 어떻고 금리 어떻다 말씀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토탈로 드렸습니다. 그런 스토리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유동성 양세예요. 금리 높지만 선거다 포퓰리즘이다 하면서 제가 돈을 살짝 풀고 있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거기서 더 좁게 실적이 좋은 애들만 가는 유동성 실적 장세라고 혼조된 모습 말씀드렸습니다. FOMC 다음 주 볼 텐데 뭐 금리 동결이고요. 분위기를 살짝 읽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가장 기준이다. 지금 왜 성장이 좁기 때문에 가는 놈만 가는데 얘들 전체 M7 중에서 가는 애들 반도체 AI 종만 차트를 보고 있다.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엔비디아가 살짝 쉬고 있는 와중에서 AI 빅뱅에서 10년간 모바일로 애플한테 왕좌를 넘겨줬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절치부심하고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죠? 계속 제가 보여드렸던 게 시총 1위 보시면 지금 골드 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이 3.15조 달러예요. 3조 2천억 달러. 3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쯤 되죠. 4천조 넘죠. 근데 그 뒤에 애플이 2.6이에요. 차이가 확 났습니다. 애플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그때 3조 달러 왔다 갔다 하다가 얘는 3.15인데 애플은 2.6이야. 차이가 많이 났죠. 오히려 3등인 엔비디아랑 애플이랑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애플이 지금 AI에서 지금 분명히 할 거예요. 이번에 지금 또 스타트업 인수한 얘기가 나오는데 애플을 너무 또 과소평가하지 말란 얘기지. 자, 뱅쇼오블에 제가 지지선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여전히 그래도 썩어도 준치니까 미국 정시를 받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확 빠지진 않습니다. 애플이 AI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또 신고가 나고 있고 애플 그지만 받치고 있고 엔비디아 잘 되고 있고 실적을 통해서 얼마나 잘 가고 유지되는지 볼 거예요. 그 사우디 아람코도 물론 기름하는 애들이지만 실제로 애들이 성장되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애들도 지금 오픈 AI 알트만 가서 펀드에서 돈 받고 펀딩하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도 AI 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 잘하고 있죠. AWS. 알파벳 지금 제미나이 좀 빌빌대고 있지만 여전히 잘하고 반응 잘 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유동성 금리 달러 보지만 얘들도 지금 7만 달러에서 유동성 나름대로 꽤 펼치고 있는 거죠. 아직 잘 가고 있다 봅니다. 메타 플랫폼. 저 지금 말했던 엔비디아 칩을 33만 개나 해서 엄청나게 퍼붓고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메타 다음, 엔비디아 다음으로 메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자, 버커셔웨이가 지금 40% 애플 지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지만 일본도 좋고 미국 대표하는 본드라서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TSMC. 그 사실 이게 얘가 지금 거의 시총이 지금 메디아 삼성에 지금 1.5배 돼요. 거의 그죠? 삼성이 저 뒤에 있는데 삼성은 뭐 400주쯤 되는데 얘는 지금 거의 1000조 다 왔죠. 일라일리.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글로벌 빅뱅으로 가는 이 빅테크들이 추세가 바뀐 거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을 위해서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빅테크 보면 미국 주식도 추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주 장세니까 걔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방금 말했던 시장 금리 여기에서 또 말씀드릴 게 좀 있긴 한데 4.3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여기 돌파가 되면 한번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버했다. 이게 뭐 입찰이라든지 이번 주 페미쇼도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팍 날아가는 것보다는 또 출렁거리다가 등락될 수 있다. 그 정도로 금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안 빠지는 건 알겠어. 예, 그래서 경계를 해야 돼. 1970년 아스본드처럼 안 되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데, 자, 정치 파월 작년 11월도 그랬지만 바이든이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성기를 못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파월과 사이 되게 안 좋아요. 예, 사이 되게 안 좋고 계속 경고를 합니다. 파월로 죽었다고.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지 말라 그러는 거죠. 자, 내리지 말라는 그런 거죠. 괜히 내려서 바이든 편들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또 정치적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슈런스 컷이라든지 제가 조금 빨리 내릴 수 있다. 뭐 지표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등락이 있어서 파월도 고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재무부 장관으로 있는 옐런은 계속 얘기합니다. 경기 좋잖아. 물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잡히고 있잖아. 그래서 그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안 좋은 이거를 비관론자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 경기 좋고 물가도 결국 잡힐 거야. 이 말이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게 살짝 얘기하는 바이스는 있지만 자, 가장 크게 봤던 임대료, OER 이쪽도 연착륙이에요. 이게 큰 흐름이 부동산 쪽이 잡히면 큰 흐름은 물가는 잡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잠깐 이번에 올랐던 게 에너지 쪽. 지금 또 유가가 살짝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바닥이 70불 다졌기 때문에 음식료 같은 거는 비싸면 되잖니. 그다음 중고차 워낙 많이 빠졌다가 또 살짝 출렁거리고 있어서 이런 단편적인 흐름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네요. 자, 다음 주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이 되게 중요한 게 또 많아요. 다음 주 일정이 중요한 게 많은데 어쨌든 가장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자, 실적이 그렇게 좋고 계속 더블씩하고 막 지금 영업 이익률이 70% 초반인데 중반 된다 막 그러는데 A100, H100, 그 다음에 H200, B200, B100 AI 칩이 계속 더블이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그쪽으로 하면 매출이 팡팡 느는 거죠. 지금은 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냥 팔리는 대로 사는 대로 그냥 그 팔리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GTC 2024 이걸 봐야 되죠. 다음 주부터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엔비디아 흐름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등락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970불에서 840불 정도 거기 안에서 움직이면 여기 있네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기서 다음 주 GTC 보면서 추이나 흐름을 잠깐 볼게요. 빅테크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FMC 자, 파월의 연준의 어떤 뉘앙스를 알 수 있는 FMC가 있습니다. 뭐 금리 동결은 당연히 될 거예요. 지금 PPI 살짝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3월달은 당연히 동결, 5월 1일입니다. 그것도 동결일 것 같아요. 동결이고 6월달, 7월달에 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6월달 확률도 80% 가다가 50%대로 떨어졌어요. 자, 6월달에 금리나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냥 동결 가겠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살짝 늦어지다 보니까 금리 횟수, 인하 횟수가 떨어질 수 있다 보다 보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정신을 살짝 조져받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 우리나라는 자,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뭐 수급 얘기 드리겠지만 20일 날 주총이 있습니다. 주총이 있어요.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 목요일 날 삼성물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밸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인가. 그 삼성물산 주총에서 자, 주주들이 너네들 돈 그렇게 수조씩 버는데 배당도 좀 많이 해주고 자사주 이제 매입해서 소각 좀 해달라고 주주 안건 올렸잖아요. 행동주의 펀드가 붙었단 말이야. 물산에서. 근데 물산이 엄청 떨어졌어요. 말씀드렸잖아요. 9%씩 막 빠졌는데
그 물산 때문에 밸류업이 떨어졌다 볼 수도 있어요. 영향을 받았다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급락했잖아. 이거 사실 되게 좋았던 밸류업 수혜주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세요. 삼성이 지금 보는 거는 물론 배당도 좋고 분배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HBM이나 반도체에서 살짝 지금 눌려 있잖아. 이런 적이 없었거든. 하이닉스보다 PBR이 낮은 적이 없었는데 이 말도 안 되게 하다 보니까 배당 분배보다는 차라리 성장에 더 초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장에. 우리가 지금 돈을 나누는 것보다 이 남는 수익 가지고 더 열심히 성장에 더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투자할게요. 재투자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삼성전자도 저는 그렇게 할 확률이 높다 봅니다. 지금 밸류업도 좋지만 은행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자는 그거보다 성장이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늦어 있는 HBM에 대한 질이나 질책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삼성전자가. 그 72,000원 저는 지지선 끊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게 보지만 한번 들어주시면 되고, 마이크론이 지금 어제 미국 마이크론이 어제 올랐어요. 예, 조정 받은 데 불구하고 올랐는데 요거는 말씀드릴 부분이 마이크론에 대한 성장 동력을 되게 좋게 보는 데가 많습니다. 엄청 좋게 보는 데가 많아요. 지금 마이크론이 그때 신고가 도전했던 부분이 HBM에서 우리도 한다 뭐 이러면서 올랐던 거잖아요. 미국이다 보니까 좀 도는 것도 있지만 어디 갔네 마이크론. 여기 있다. 자, 마이크론 이때 반등을 줬을 때 이때가 이제 6월 말이었고 98불이 신고가입니다. 근데 살짝 올랐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조정 받은 떨어졌는데 지금 CT라든지 미국에 보는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100불이 아니라 130불, 140불, 150불 막 올려요. 그 원인은 뭐냐면 근간은 뭐냐면 HBM이 계속 좋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랑 같이 보는 거였죠. 그 다음에 원래 애들이 D램 쪽이잖아요. D램은 지금 낸드도 보고 휴대폰도 보고 가전도 보고 다 봐야 되는데 HBM이 고도화될수록 D램도 상당히 그렇게 되는 거고 AI 빅뱅의 반도체가 사이클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수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도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어쨌든 하이닉스처럼 얘도 잘 받쳤잖아요. 그 다음 주 GTC 보면서 마이크론도 가니까 이게 돌파가 되고 신고가 시도하게 되면 우리나라 쪽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TP랑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실적도 지금 다음 주에 나와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안 되겠지. 근데 HBM이 워낙 마진율이 좋다 보니까 물론 지금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율도 나야 되는 부분인데 적당히 나오고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성장 전망을 또 되게 좋게 말하겠죠. 그런 걸 보면서 다음 주에 마이크론 챙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BOJ도 있어요. 이유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번 미국 말씀드렸지만 11월 미국 대선, 자, 대선 전까지는 미국은 큰 상방으로 봅니다. 하지만 6월이든 7월이든 언제든 금리나 살짝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살짝 만들려고 그래요. 물론 금리 인하가 인슈런스 컷이나 뭐 그런 거로 될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 때는 살짝 충격이나 출렁거림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은 대선 전까지 보는 거고, 우리나라는 4월 총선 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양자 대결로 딱 붙어졌잖아요. 얘기를 보는 정치적 이슈가 뭐냐? 물가입니다. 자, 물가를 못 잡는다고 계속 바이든 공격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월 입장에서는 바이든 편을 좀 들고 싶어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해요.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떡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고 있죠. 자, 미국은 제가 종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면 어쨌든 지금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지수를 봤으니까. 자, 방금 MS 보여드렸잖아요. 필반, 반도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큰 거는 이제 빅테크를 봐야 되니까. 자, 신고가 났던 MS가 또 살짝 빠졌다가 이 신고가는 얼마 전 신고까지 역사적으로 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니구나. 자, 그렇죠. 일단 뭐 출렁거리고 있고 뭐 MS는 꾸준하게 흐름 괜찮습니다. 애플은 지금 좀 떨어져 약하다 하더라도 지수를 끊었잖아요. 165불 끊어야 되는데 이거 끊었네. 165불, 170불 요 사이에서 바닥 밴드를 좀 봅니다. 엔비디아는 등락 보시면 되고 아마존 괜찮아요. 알파벳도 좋습니다. 메타도 괜찮아요. AMD도 출렁거리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같이 갈 수 있다 보고, 유일하게 안 좋은 게 이제 넷플릭스가 좋아요. 테슬라가 안 좋은데 뭐 테슬라는 제가 160불, 140불 얘기 드린 것처럼 바닥 밴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들고 나서 뭐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주된 거 위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국 차트 보시고 혹시 ELS 있는 분은 보실 수도 있지만 ELS는 1월 달에 급락 이후에 정시로 봐서는 바닥을 좀 만들려는 노력이 보여요. 제가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하나 증권, 그 차이나 담당하시는 김용환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걸 잠깐 차용하면 양회 끝나고 실망도 많고 말도 많지만 어쨌든 이머징 중화권 우리나라 같이 봐야 되는 측면에서 저는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봅니다. 바닥 반도에서 자꾸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다고 보니까 어쨌든 대외적으로 뭐 밀어내기라든 치킨 게임을 하든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경기가 워낙 안 좋았다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보일 거라 봐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금리가 뭐 지금 낮춘다 덜 낮춘다 말은 많지만 어쨌든 낮추긴 할 거 아니에요. 자, 작년 11월부터 미국 패권이 살짝 휴지기도 얘기드리고 금리도 보지만 지금 LPR 금리 얘기 드렸잖아요. 과감하게 낮췄습니다. 다음 주도 봐야 돼요. 그 금리를 낮추면서 나름대로의 재정 정책을 또 같이 풀고 있습니다. 정부도 돈을 풀고 통화정책 금리도 낮추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돈도 좀 많이 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구조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어차피 대놓고 파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다 보니까 리스크는 줄이고 부양책은 키우면서 정시가 바닥 밴드에서 정말 어렵게 바닥 밴드에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 마칠게요. 자, 일본은 사실 또 매크로 문제를 제가 보는 부분도 많긴 한데 물론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저는 투자하는 측면만 살짝만 봐요. 저는 깊이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일본도 잘 보여드릴까? 34년 만에 4만 포인트 막 돌파하고 그랬는데 자, 지난주부터 살짝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미국 조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 자체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다음 주에 BOJ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그 다음에 2012년인가? 이때 일본 갔을 때 아베 선거할 때니까 이때부터 올랐어요. 아베노믹스라 해서 이때부터 사실은 밸류업 전신을 한 겁니다. 밸류업을 작년 초부터 사실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엔저를 계속 용인을 미국도 받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대놓고 자기 주식을 ETF를 통해서 그 중앙은행에서 일본 주식을 계속 샀어요. 십몇 년 동안. 일본 주식을 샀다니까요. 쉽게 따지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을 막 산 거야. 우리나라는 반대잖아요. 연기금리 지금 줄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슬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고 아베가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시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가 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금융으로 민간 경제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정시 쪽으로 돈이 들어와서 부자들이 올라갔는데 아직 민간 경제는 돈을 안 쓴 거지. 그래서 야, 너네들 기업들 돈 벌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임금을 좀 올려줘라. 일본 임금이 이제 30년 전이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절대 금액이 비슷해요. 90년대 받았던 연봉이랑 일본 지금 연봉이 비슷하다니까요. 지금이 낮은 것도 있지만 그때 워낙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이 같은 연봉 받는데 되게 많다던데 어쨌든 이거 올라가는 상태에서 지난주 살짝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일본 주식은 많냐? 일본 사람들은 아베나베 사무라이 그쪽 정신도 있지만 그 뭐라 그러지? 그 해외 쪽으로 투자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서학개미 가긴 했지만 진짜 몇십 년 만에 일본 주식으로 지금 돈이 들어온 거예요. 할아버지들 젊은 사람들이 일본이 가네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마침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급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일본 기업들이 지난주에 임금 인상을 하기로 타협이 됐고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민간 경제에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금리도 올라갈 수 있고 이 제로금리 맞췄던 것들이 살짝 변할 수 있다. 그거를 다음 주에 보는 거죠. 그 제가 보는 거는 뭐 일본 경제가 좋아진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엔캐리 자금들이 자기네 돈, 이 저금리 있던 엔화들이 달러로 막 가고 채권을 사서 돌아다녔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 되면 엔화가 좀 강세가 될 수 있고 지금 살짝 분위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달러 약세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제가 관심 있는 거지. 일본 정시가 일본 민간 경제가 살아난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중국이 좀 누르고 있는 가운데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 산다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엔저가 아니고 엔고로 가고 일본의 내수가 살아난다는 거는 수출 위주 돌아가는 우리나라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일본과 경쟁되는 산업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 올라간 것도 약간 영향 받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민간 경제다, 비호재다 말은 많은데 제가 보는 거는 그 달러 약세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그것만 살짝 점검하겠습니다. 이번도 이 정도로 마칠게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머징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어제도 제가 좀 빠졌지만 여전히 3월 상방 주소다 보면서 끝냈어요. 예, 그게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급을 꼭 봐야 되죠. 어제 외국인들이 막판에 선물 살짝 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11,000계약을 때렸고 특히나 현물, 주식을 1조나 팔았어요. 야, 1조나 팔아서 큰일 났어. 근데 그 중에서 5천억을 삼성전자를 때렸어요. 전자 좋다는데 왜 이래 때렸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만기일 관련 연동된 게 좀 있습니다. 만기일날 목요일날 잘 지나갔는데 선물이 좀 누적된 것들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밸류업도 지금 물론 때리긴 했지만 밸류업으로 올려놨던 흐름도 있고 전자까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큰 추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자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 다음 주 주총도 있고 그 아까 GTC도 봐야 되고 근데 반도체나 수출이나 다 좋거든. 좀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전자가 더 빠질 확률이 있다. 저는 적다고 보는 거죠. 여전히 72,800원대 유지하고 있을 거고 큰 흐름상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만기일 선물 파생 같은 게 던졌지만 금요일날 외국인 매도세는 지나친 거다. 일시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들이 작년 11월부터 엄청나게 샀어요. 엄청나게 샀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선물은 왔다 갔다 해. 원래 변동성 만드는 거고 이 빨간색 보시면 작년 11월 산타랠리하고 살짝 조정받고 할 때 빨간색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금액 봐야죠. 계속 들어오잖아요. 어제 1조 때렸다 해서 한 방에 꺾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11월부터 계속 사서 10조를 샀다고. 10조를 삼성전자를 거의 다 샀잖아요. 하이닉스나 반도체를. 이 반도체에 대한 뷰를 절대 꺾은 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이 들어왔던 유럽계 자금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성장주에 붙을 미국계 자금도 보면서 계속 추세를 저는 보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 제가 우리나라 보는 외국인의 수급 빅피처 이런 얘기를 2022년 작년 올해 반도체 얘기하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만기일 전후 수급 살짝 변동이 있었지만 큰 흐름 아니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4월달 되면 다시 프리 어닝 시즌입니다. 자, 다음 주 마이크론도 봐야 되겠지만 3월 말 되고 4월 초 되면 삼전이나 하이닉스 나올 거예요. 하이닉스는 HBM이 성장률 좋기 때문에 작년 4분기도 적자 날 것 같아도 흑자 났잖아. HBM 그쪽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시즌도 삼전이나 반도체, 하이닉스 쪽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테마라 부르는 거 있죠. 성장과 정책만 좋은데 실적이 안 좋은 테마들. 제가 로봇도 살짝 줄여 놓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살짝 어닝 시즌 전에는 좀 조심하시긴 좋습니다. 자, 삼전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일시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급으로 좀 더 보면 바이오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수출이든 특히 빅머니 수급이든 경기 돌아서고 수출 돌아서는 걸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를 좋게 봅니다. 여기서 보면 삼전이 HBM 하겠어? 엔비디아랑 붙겠어?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독점으로 하이닉스 하고 있지만 마이크론도 지금 한다 지금 시간이 걸려요. 걔들은 수율 10%도 안 나옵니다. 마이크론은. 삼전이 지금 자기들 장비 갖고 10% 나온다 그러는데 수율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하이닉스는 수율이 지금 자기 갖고 있는 걸 하면 한 60% 나와요. 그것도 사실 많은 건 아니죠. 그냥 D램 메모리는 한 7, 80%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율을 잡기 위해서 여전히 저는 장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는데 어쨌든 흐름 보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 납품하느냐를 사실 봐야 돼요.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건 안 하겠어요? 어쨌든 할 것 같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혹시나 이거 안 되더라도 큰 흐름상 그 오픈 AI에 그 알텀 왔다 갔잖아요. 그 삼성전자 자기 반도체 왕국 AI 칩 만들기 위해서 삼전을 안 건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건드려야 되죠. 그 이랬던 저랬던 물론 지금 엔비디아 가장 중요하지만 나중에 하드웨어 확장되고 마이크론이나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확장되고 산업으로 국가별로 확장되면 반도체는 안 쓰일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중국도 지금 반등 준다 그러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나 확장 흐름은 정말 좋은 겁니다. 한 번은 삼성전자 우리 갖고 있는 하이닉스나 이 주도주에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올해는 반도체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매주 나오는 우리나라 수출 지표 지금 1월달, 2월달 나왔고 3월 10일 거까지 나왔어요. 이번 주 나올 것 같은데 여전히 좋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좋아요. 반도체가. 자, 수급이나 이제 성장적으로 보는 이 바이오는 우리는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이런 바퀴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 저 그리고 밸류업은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밸류업은 지금 뭐 실망도 하고 강제성 없다, 뭐 삼성물산 얘기도 드렸지만 결국은 밸류업은 해요. 아까 외롭게 제가 외국 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아니고 그 코스피가 2월달에 올랐던 부분이 밸류업이 가장 큰 흐름을 잡았습니다. 걔가 엄청 큰 공을 세운 거예요. 즉 은행이나 뭐 지주사나 그 자동차 다 보고 있지만 2월달에 밸류업으로 땡겼고 여기서 삼성전자나 뭐가 밸류업까지 가면 더 치고 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둘 다 살짝 팔면서 살짝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전이 나쁘지 않습니다. 밸류업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제가 말했던 떨어지게 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올라가는 것도 보지만 얼마나 빠질지에 대한 하방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야. 제가 3월 달 상방을 보는 요인 중에 한 개라 보시면 됩니다. 밸류업이. 정보 의지가 정말 강하거든요. 이거 잠깐 볼까요? 이제 밸류 일정 것도 한번 보여드렸겠지만 이게 지금 2월달에 미리 올랐고 2월달에 나왔는데 강제성 없네 살짝 빠졌지만 다시 올렸잖아요. 다시 매수가 들어왔는데 전담 조직이나 자문단을 계속 꾸리고 있습니다. 요번에 TF도 만들었어요. 어제 나왔던 뉴스고 그 상장 기업과 계속 지금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물산 주총 살짝 그랬다지만 걔만 그런 거지 뭐 은행 쪽에 엄청 열심히 하고 보험이나 정권도 막 따라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계속 한다 그랬고 그런 대형주들이나 코스피 큰 애들이 지수를 받칠 수 있는 거예요. 정점 계속 나옵니다. 뭐 그래서 6월달에 확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밸류업에 대해서는 이 정보 의지와 실제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빅피처는 저는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뭐 밸류업은 일본이 단기간 낸 게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만이든 중국이든 흉내를 다 내고 외국인 자본을 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의지가 바로 꺾이겠습니까? 4월달 추천 끝났다 해서 바로 꺾이겠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코스피에 살짝 업되는 그런 밸류업 포트를 봐주시면 됩니다. 어제 나왔던 부분이 금티업과 자본시장 밸류업 TF를 신설했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왔습니다. 자, 주총 물산 얘기 드렸지만 얘들은 부결돼도 성장 쪽에도 초점 맞추겠다는 그 의도로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참 금융 부위원장이 배당 소득세를 완화한다 그랬어요. 이게 정시를 계속 좋게 보는 겁니다. 자, 배당 소득세가 우리나라가 지금 16.5%죠.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2012년도인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그때 이제 금융종합소득과세가 4천만 원 기준이었단 말이야. 은행에 나오는 이제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합쳐서 뭐 돈 많은 분들은 1년에 4천만 원 이상 돼야지만 그 과세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미 2천만 원 낮춰놨습니다. 그 사실 이 배당 소득세 같은 게 많이 받는 분들은 물론 큰 돈이죠. 근데 그게 20% 넘어가 버리면 2천만 원 넘어가 버리면 한 40% 50%씩 내요. 자, 미국은 이 배당 소득세가 15%로 분리가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빼줘요. 그러니까 장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배당도 중요한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나라 정시에 외국인이 봤을 때든 이런 것들은 계속 좋게 봐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시 부양할 의지나 정책 꾸준히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업이 떨어져도 여전히 수급이나 정책상 우리나라 쪽에서 지수를 받칠 수 있는 효과는 있다. 코스피 밸류업한 효과는 있다.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적어놨네. 하지만 제가 미국이 11월 대선이나 금리나 시기를 보는 것처럼 4월 10일이죠. 총선이 있을 텐데 자, 코스닥은 사실 콘트적으로 살짝 조심을 하긴 해요. 그래서 3월달 뭐 4월 초든 어느 정도 코스닥이 이쪽은 제가 비중을 살짝 줄이든 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당장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여전히 올해는 종목 장세. 오히려 지수를 코스피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 사는 게 낫다 말씀드리잖아요. 1630보다 삼성전자 72,000원대든 가지고 있는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지수를 말씀드릴 때 뭐 전반적으로 다 보죠. 다 보는데 어쨌든 지수를 구성하는 섹터 중에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엔터, 게임, 코스피는 또 뭐 밸류업도 포함돼야 되겠지만 전체를 다 보면서
딱 겹치는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 로봇은 물론 3월달 좋았지만 비중을 살짝 줄이고 있는 그런 면이고요. 2차전 시간 많이 걸린다 보고 엔터나 코인이나 게임 화장품들은 아직 비주류예요. 비주류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도체 바이오, 반도체 바이오 이게 메인 포트다, 대장 포트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종목 찾는 거는 제 일입니다. 됐습니다. 오늘 뭐 비트코인은 어제 같은 얘기인데 뭐 출렁거리고 있죠. 비트코인은 출렁거리고 있는데 결국 슈팅이 나와야 된다 보고 반감기 전에 7만 불 갔다가 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는데 아니에요. 슈팅이 나와야 돼요. 저는 나온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보셔야 되고 얼마나 슈팅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7만이 8만 10만도 얘기하던데 뭐 그거는 좀 오바고 일단 7만 8만 9만 뭐 가야죠. 가면 제가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8 요랑인데 뭐 그런 것들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게 뭐냐면 이것도 좁고 굵은 양세야. 원자재 살짝 가고 금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가잖아요. 디지털 골드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시도 가는 놈만. 그다음 비트코인은 젊고 빠른 변동성 큰 자산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슈팅하고 그렇게 되는 것만 되는 전체 자산 중에서 계속 좁고 굵은 양세다. 그런 얘기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반도체나 섹터에 대한 얘기는 두 번째 주간 정리해 드릴 거고 초기부터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크게 잡았나. 하여튼 금주에 지금 금리 FMC 보고 다음 주에 이제 AI 빅테크 관련 얘기 보면서 흐름 같이 한번 잡아가시죠. 우리나라는 밑에 받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흔들렸다 해서 외국인이 빠진다거나 바이오나 반도체 쪽으로 꺾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